안녕하세요. 연결자유시장 토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2월부터 시작할 그런 프로젝트 영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동자 월급으로 1억 모으기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은 그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2022년부터 영상을 계속 만들어 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조금 영상이 많이 뜸해졌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저도 이제 책을 쓰고 있었고,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저의 이론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멤버십 영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분들한테 제가 정립한 이론을 좀 알리고자 이러한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수동자 월급으로 1억 모으기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으로 1억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작인 에피소드 제로 영원에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획 의도는 평범한 직장인의 경제적 자유 도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인데 뭐 다른 부업이나 뭐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제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월급만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제적 자유에 도전하는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이룬 상태예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도 시작을 했던 거였고, 뭐 별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2월 말에 책 발간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론을 정립하고 이러한 책을 다 쓰고 보니까 과연 이러한 이론이 현실에서 적용이 가능할까?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었어요. 이게 나한테만 국한된 그런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어느 정도 자산을 이룬 것도 이게 시기적인 우연일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결혼을 하고 자산을 쌓는 시기에는 굉장히 금리가 낮았어요. 그래서 주거비가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S&P 500이 굉장히 큰 상승기를 맞이했었죠. 물론 중간에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큰 폭락을 한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그런 시기조차 어떻게 보면은 기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폭락의 시기를 겪지 못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없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근무했던 그런 환경이 좀 널널한 그런 근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업무 중에 블로그도 운영할 수 있었고 유튜브도 할 수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러한 시기적인 우연 때문에 자산을 쌓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이 진짜 현실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직접 실험 대상이 한번 되어보자 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진 게, 제가 이직을 하게 돼서 지금 이직한 곳은 업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은 아마 이러한 환경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널널한 근무 환경이 좀 특수한 환경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환경적으로도 맞아떨어지게 돼서 2월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촬영 방향은 일단 평범한 직장인이니까 월급이 3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고 550만 원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피스텔을 매수하긴 했는데, 제가 매수한 오피스텔이 550짜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550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계부에 그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월급을 가지고 1억을 모으는 이제 과정을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 모아가는 과정에서 영상에 아마 소비 투자 경영 방법이 투영이 될 거예요.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소비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제 자산을 경영을 하는지, 뭐 이러한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계부는 두 개를 작성하게 될 거예요. 하나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계부고, 그거와 따로 월급 300만 원인 투동자, 그 1인 가구 550짜리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으로 가계부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현금 흐름을 배제할 거예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금 흐름은 배제하고 근로소득만으로 도전하는 그 도전기를 다룰 겁니다. 지금 저희 가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금 흐름을 다 넣어가지고 이런 과정기를 다룬다면은 사실 밥 아저씨와 좀 다를 게 없어요. 1억 모아놓고서 참 쉽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의 지금 현금 흐름은 이런 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나오고 있고, 부업과 유튜브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이걸 사업소득으로 저는 이렇게 묶었고, 그 다음에 재산소득이 있죠. 채권이나 파킹 이자가 있고, 예적금 이자도 있고, 제가 임대수익도 지금 있고, 투자 매매 차익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소득이 있어요. 저희 가정은 아이가 있으니까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런 이전소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경상 소득이 가끔 나오죠. 뭐 정부지원금, 뭐 보험금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수입으로 저는
보면은 소액 저작권료가 나와요. 음악 저작권료가 조금 나오고 있죠. 예, 그 부분이랑 뭐 중고거래 하는 거,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뭐 경품 뭐 이런 것들을 기타 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저희 가정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시작 단계에서 1억 모으기라는 의미가 좀 퇴색되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배제하겠다는 거고, 물론 근로소득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 근로소득을 갖고서 발생을 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니까 그렇게는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발생하는 것 중에는 근로소득만으로 도전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만약 1억을 모을 수 있다면은 사실 저는 10억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좀 상징적이잖아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상징적인 돈이니까 그거를 과연 월급만으로 모을 수 있을까? 얼마 만에 모을 수 있나? 1억을 모으는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소비 투자 경영 같은 광범위한 범위를 다룰 수 있어서 좀 유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억 모으기 전략은 엄청 다채롭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모을 거다라는 것보다 그냥 꾸준하게 저축을 통해서 그렇게 모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저축하는 모습이 조금 다르겠죠, 아무래도. 일단 이 1억 모으기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추구하는 경제적 자유의 공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좀 오랜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 경제적 자유의 정의는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상황을 평생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은 상황을 평생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앞에 추가될 것이 노동 없이입니다. 노동 없이. 노동 없이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상황을 평생 유지한다. 요게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경제적 자유 공식은 요런 식으로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월급이 있다. 근데 그걸 노동 원가와 노동 비용으로 나눠요. 노동 원가는 집에서 사용하는 생활비라고 보면 돼요. 노동을 생산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노동 비용은 내가 노동을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거나 뭐 점심을 먹거나 직장 동료하고 어울리거나 뭐 이러한 비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한 비용들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물가 상승이 될수록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월급에서 이러한 비용들을 다 제외한 잉여 현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투자한 돈이 모여서 금융자산이 되고, 그 금융자산을 갖고서 투자 수익을 얻어서 이러한 비용을 나중에 다 상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노동 없이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러한 시스템을 888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받은 월급에서 노동 원가를 제하고 80%를 남겨요. 그 돈에서 노동 비용을 제외하고 80% 돈을 남겨서 그거를 투자에 이용하고 연 8%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은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직장인이라면은 노동 원가로 20%니까 60만원을 제외하고 240만원, 그러니까 80%를 남긴 거죠. 그 다음에 노동 비용 48만원을 제외하고 192만원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 8% 성장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이 300만 원이라는 기준 자체는 임금직무정모 시스템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경제적 자유를 노려야 하는 그러한 연령대는 요 정도가 돼요. 25살에서 뭐 40대 중반 정도.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 연배보다 훨씬 높은 분들도 많지만, 그 분들은 아마 이미 자산을 어느 정도 좀 많이 쌓으셨을 거고, 그 은퇴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라 좀 경제적 자유를 노린다라는 그런 세대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2040 세대는 경제적 자유를 좀 노려볼 수 있겠죠.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이 세대들의 중위소득을 살펴봤을 때 30대 초중반부터는 중위소득으로 봐도 한 달에 300만원 실수령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3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300만원 이하로 받는데 경제적 자유를 혼자 누린다는 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맞벌이를 하면은 소득이 한 500 정도 될 테니까 그러면은 조금 가능한데, 혼자로는 300만원 이하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월급만으로죠. 뭐 그분이 다른 사업을 하거나 뭐 컨텐츠 플랫폼을 갖고서 뭔가를 하거나 한다면은 가능성이 훨씬 열리겠지만, 그냥 냉정하게 월급만으로만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04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수령 3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300만원의 실수령을 받고 노동 원가 60, 노동 비용 48만원을 사용하고 192만원을 10년간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0년 불입 후에 남은 기대 여명이 39년 정도 되는데 지금 40살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한 89세 정도에 이제 수명이 다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한 15억 정도 남기게 되고 그 금액이 현재 가치나 3억 4천 정도 그 정도 남기고 이제 눈을 감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금융자산이 빵원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0원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10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시스템을 봤을 때 노동 원가를 어떻게 60만 원에서 해결하지? 뭐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맞벌이나 결혼을 항상 추천을 드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경제적 자유를 얻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혼자 진행하기에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뭐 10년안이 아니라 뭐 15년, 20년 뭐 이렇게 늘린다면은 또 그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냐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억 모으기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1억 모으기는 저렇게 타이트하게 192만 원을 투자한다라는 것보다 시작의 단계인 분들이 하시는 거다 보니까 월급의 절반 투자를 목표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 직장인인데 내가 15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좀 보여드리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급의 절반 투자를 목표로 할 거고 제 계산대로라면은 4년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제가 4년 동안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1년 정도 했을 때 2,500 모았으니까 4년 더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분은 월급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수입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게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4년이 조금 넘어요. 4년이 조금 넘는데 저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내는 이런 소득세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다 돌려받는 그런 과정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요거를 다 돌려받는다면은 또 요 기간이 조금 줄어들게 돼서 한 꽉 채운 4년보다 조금 더 높은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M4 세대에게 좀 희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의 40대도 10년 전에는 M4 세대였어요. 왜냐면 M4 세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2015년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M4 세대가 30대였고 지금 40대가 됐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10년 후가 됐는데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2030 청년들도 결혼과 출산을 많이 포기하는 것 같고 그만큼 저출산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령이 높은 세대가 아래 세대를 봤을 때는 좀 생각이 없다. 그리고 또 의지가 없다. 노력을 안 한다. 뭐 이렇게 폄하하는 거 같고 또 아래 세대에서는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말이 저는 다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뭐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뭐 취미나 여가도 포기하고 이러한 이유가 사실 돈 때문이 가장 크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포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범한 직장인이어도 중소기업에 다니더라도 뭐 월급이 엄청나게 높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10년 전에 M4 세대였던 저희들도 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집도 사고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자아실현도 하고 또 노동 은퇴를 또 앞두고 꿈꾸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해서 그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환경 탓을 하는 게 저는 좀 많이 싫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중간 다리에 있는 저희 같은 세대들이 좀 아래 세대들한테 좀 느꼈던 것들을 많이 말해줘야 되지 않나. 어떻게 결혼을 했고 어떻게 애를 낳았고 또 어떻게 집을 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야기를 해줘서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은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제 영상을 잘 보시면은 좀 도움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